헌재는 내일 국회 추천에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행의 권한쟁의 심판을 이어갑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는데 저희 취재진이 이미 국회 안에서 합의가 있었다는 근거로 헌재에 제출한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의 이름을 모두 적시하고 여기에 대한 청문위원을 선임하겠다고 도장까지 찍어서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공문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걸로 돼 있습니다. 제목은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문위원 선임 통보입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할 청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니 조치해달라며 명단도 적었습니다.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의원 등 5명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의원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민주당도 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문 절차에 따라 청문위원 7명을 선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들 공문을 받은 국회의장은 같은 날 청문위원을 선임하며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국회가 공석인 3자리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시기입니다. 공문이 오간 다음 날인 12일 권성동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여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중요 판결을 앞두고 야당의 일방적 추천이란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은 2명의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이 공문들이 여야 합의가 무리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정 서류란 입장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해 재판관 추천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여당 1명, 야당 2명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합의와 별개로 재판관 선출안은 국회의장이 제출하게 돼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을 접견했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더 취재해보니 이 변호인들은 선임도 안 된 채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접촉하려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과 다른 입장의 진술을 하고 있는 곽 전 사령관에게 무슨 말을 전하려 한 건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접견을 시도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을 접견하려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김 전 장관 2차 공판에서 두 사람의 명시적 반대 표시에도 미선임 접견을 시도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의사까지 밝힌 공범에 대해 계속 접촉을 시도하는 건 접견 교통권 남용이라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사령관들이 서신 수발신 금지 등 얼마나 불안하겠냐며 변호인으로 조력해주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분들은 변호인들이 있는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구속된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과도 각각 4차례, 2차례 접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국회 국정조사특위 증인 출석을 하루 앞둔 날도 찾아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접견 교통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불가침 권리라며 아직 사령관들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변론 제공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령관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거나 말을 맞추기 위한 건 아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바다에서 대형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타고 있던 14명 가운데 8명을 구조했고 4명이 숨졌습니다. 남은 6명을 해경이 찾고 있지만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조열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로 해경 구조선이 출동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구명 뗏목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선원을 함정 위로 끌어올립니다. 올라! 함양 구조! 오늘 새벽 1시 41분쯤 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바다에서 14명이 타고 있던 배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낮 부산에서 출발한 135톤급 대형 저인망 어선입니다. 신고 2시간 만에 구명 뗏목이 발견됐습니다.
5명이 타고 있었지만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한국인 선장은 끝내 숨졌습니다. 또 바다 위에서 발견된 3명 등 지금까지 한국인 선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후 3시 54분엔 가라앉은 선체가 발견됐습니다. 이 안에 실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선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구조된 외국인 선원 4명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구조 선원은 경찰 조사에서 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배가 갑자기 왼쪽 편으로 해서 기울어가지고 전복됐다. 그래서 뛰어내렸고. 해경은 실종 선원 6명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에 나선 해경 단정이 전복될 정도로 날씨가 좋지 않아 수색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으로 달려온 유가족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실종자 가족들은 마음을 졸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조명탄을 쏘며 밤에도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똑같은 관세를 매기는 상호 관세를 며칠 안에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가 대상이어서 우리한테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직후 상호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But probably reciprocal tariffs where a country pays so much or charges us so much and we do the same. So very reciprocal. 상호 관세는 현지 시간 10일 또는 11일쯤 시행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엔 통상 3%대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보다 더 높은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선 그만큼 더 관세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예외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It affects everybody. Yeah. Reciprocal. Yeah. 다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이미 98% 이상 관세가 철폐된 상태입니다. 상호 관세를 부과할 여지가 거의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무역 적자 규모를 문제 삼아 FTA 재협상이나 각종 규제 철폐 등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9번째로 많은 대미 무역 흑자를 낸 나라입니다. 관세 전쟁을 둘러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긴장 조성을 트럼프식 협상 전술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모든 나라에 10% 이상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공언한 만큼 한국에 청구서를 내미는 건 시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이 중국에 이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까지 부과하고 여기에 보편 관세 10%까지 매긴다면 한국의 수출 규모는 지난해 대비 1.9% 줄어들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